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 소식입니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방남했는데 오늘은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 현재 어떤 일정 소화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는 게 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특히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일정, 2박 3일간의 일정인데 모든 것이 하나도 공개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점심도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이 취재한 걸로 봐서는 숙소인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끝났는지 식사를 마치고 대담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만나서 점심을 하고 있다면은 대북라인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북미 대화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천혜성 통일부 차관 그리고 북핵 육자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북측에서 같이 왔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일정이 없는데 남북 간에 이런 긴밀한 접촉이 없다고 한다면은 굳이 2박 3일간을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선수단이랑 응원단이랑 떠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같이 갔었을 텐데 분명한 이런 접촉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나. 아마도 점심 먹은 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청와대나 통일부에서 브리핑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인광기 논설위원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준 것 같은데요. 누구나 생각해도 사실은 북한 대표단 폐막식 참석을 해서 왔다고 한다면 어제 끝났단 말이죠. 오늘 북한 선수단, 응원단 다 돌아갔으면 같이 돌아가면 되는데 굳이 하루를 더 있는다. 이건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김영남 대표단과 함께 온 김여정 특사, 물론 개막식 참석을 위한 대표단이었지만 직접 와서 우리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고 또 구두로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을 했단 말이죠. 아마 이번에 김영철을 내려보낸 것도 단순히 폐막식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우리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대통령께서는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를 시켜가자. 북미 대화에 이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를 했고 따라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 여건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성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김정은이 지시한 대로 남북관계를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정령적 지시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들도 이번에 함께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홍현익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지금 오늘 중요한 회의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거죠. 2+2 회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김영철, 리성권, 그 다음에 서훈 원장, 그 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2+2. 근데 이제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도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다 북한의 누구죠? 최강일 부국장까지 해서 3+3가 될지 그렇게 된다면 북핵 문제도 얘기가 되는 건데 혹시 앨리슨 후커가 돌아가지 않고 또 최강일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아마 다른 모임이 되겠습니다만 후커는 지금 돌아갔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보도를 보면 어저께 밤에 만났을 거로 전 추정합니다. 보도만 안 나오고 있었고요. 어제 폐막식에서 최강일과 후커 보좌관의 모습은 잘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워싱턴 포스트가 그런 얘기를 또 보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못 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 사이에 모처에서 두 사람들이 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없던 걸로 봐서 두 사람의 만나서 북미 간의 접촉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했고요. 오늘 이방카가 돌아갈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혹시 만났느냐 그랬더니 다른 거에서는 대답을 다 했는데 그거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홍현익 박사 이야기 계속 이어주시죠. 네. 그래서 남북 간의 현안이 많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남북 간의 합의를 도출할지 논의는 많이 될 것 같아요. 논의는 지금 뭐 여야 간의 문제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주범이라고 확정은 질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 사람이 왔으면 그 문제를 만약 건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보폭이 커지고요. 근데 거기서 과연 목함지뢰 사건처럼 한 뭔가의 합의가 나올지. 그러나 이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거는 문화교류 문제, 체육교류 이런 거는 뭐 쉽게 조명균 장관하고 리성건 간의 합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도 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홍 박사님 잠시만요. 얘기를 또 다른 주제로까지 벌써 이어가 주셔서 제가 좀 질문을 하나하나 좀 구분해서 매듭지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천안함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남한 데 대해서 대표단을 이끌고 온 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홍 박사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언제라도 지금 요번에 같이 온 상원의원 얘기하면은 만약에 북한에 군사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땐 전격적이고 인류 역사상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되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엊그저께 또 엄청난 제재를 또 가했고 그거를 또 포괄적으로 해서 그러한 선박들이 다녀간 항구에 가는 선박은 전 세계 어느 선박도 다 제재하겠다. 이런 걸 또 구상하고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코피 작전에다가 지금 상원의원 얘기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다 위기죠. 남북한이 전 다 위기라고 보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룡해가 오는 것보다 김영철이 오는 걸 훨씬 더 원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정부가 더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뭐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죠. 저라면은 김영철이 와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뭔가의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을 놓고 이 패키지로 딜을 한번 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산가족 상봉에다가 무슨 교류협력에다가 그다음에 천안함에다가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북핵 문제까지 얹어가지고 거기다 한미연합훈련까지 해서 양쪽에 놓고 이렇게 바꿔보자라든지 그거는 사실 남북한 간의 우리 자율적인 역량에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영철이 와야 그게 되지 최룡해가 오면 그건 안 됩니다. 최룡해는 의전에 치중하지 이런 실질적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나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김영철이 온 게 물론 논란의 대상이 지금이지만 김영철이 옴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철이 지금 통일전서부장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영철은 1946년생이고요. 정치군관 출신입니다. 그의 경력을 보면 1990년대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나왔고 2000년대에도 주요 회담, 남북 장성급 회담이라든지 국방장관회담에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김영철은 정찰 개통, 다시 말하면 대남 도발을 주도하는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이라든지 또는 2009년에 창설된 정찰총국 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김영철은 대남 협상과 대남 도발의 중심적인 역할을 쭉 해왔던 그런 인물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는 김양건이 죽은 이후 통전부장 그다음에 대남 담당 책임자가 됐습니다. 지금 공식 직함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고 통일전선부 부장입니다. 그래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은 맞지요. 예, 이런 김영철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과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정부 대변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 평창 모처에서 1시간 동안 만났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네요.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 북한 대표단도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북측과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가 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 만나서 북미 대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강조했다. 이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바로 끝나자마자 브리핑을 했는데 그 서면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 내용에 보면 핵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과연 북핵 문제를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를 굉장히 궁금해해서 기자들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해 본 결과 거기에서 북핵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북핵 비핵화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고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용의 얘기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얘기가 나왔다 하는 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은 확인된 얘기들이고요.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2단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북핵을 동결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그런 제재들을 풀어갈 용의가 있다는 이런 2단계 해법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중국 대표단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2단계론 이 의사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 모처럼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 이 주제뿐만 아니라 북측 대표단 만나서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북측에서도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통일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지금 남북 관계의 지금 개선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점진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것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런 선순환적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한미 동맹이 다 선순환적으로 흘러서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다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상호가 한 세 관계 정도가 상호 간에 이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 지금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구도가 됐다는 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부가 오늘 이제 회담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아직 북한이 비핵화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의향이 있다,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핵화를 얘기할 차례죠. 오늘 밤이나 우리 청와대나 어디 통일부나 브리핑을 하면서 비핵화 얘기가 나오면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게 하루 만에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 측에서도 지금 조금씩 대화로 다가오고 있고 앨리스 누코가 왜 왔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어저께 밤에 만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홍 박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다음에 분이고요. 부통령이 왜 그렇게 보냐면 부통령이 벌써 와서 행보는 상당히 북한을 야단치는 행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만나려고 왔던 거예요. 벌써 한 달 전에 북미 간의 최고위급 접촉이 약속됐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부통령이 굉장히 그 북한에게 엄한 행보를 했지만 돌아가는 기내에서는 북한이 정 원한다면 대화하겠다 또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에 돌아간 다음에 국무부나 백악관 대변인이 탐색적 대화는 열려 있다. 그리고 탐색적 대화는 제재는 풀어주지 않지만 대화에서 과연 비핵화할 의향이 있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있다면 본격적 대화로 들어가고 아니면 아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탐색적 대화가 어저께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홍 박사님 말씀 들어봐도 사실은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결국 북한이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채찍과 당근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제재와 압박, 현재로서는 채찍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측이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말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예, 대화는 열릴 수 있겠죠. 홍 박사님 말씀대로 어젯밤에 정말 보도되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접촉이 있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최고의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있고 북한은 좀 입장이 다르죠. 북한은 핵은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대화를 해서 제재를 낮추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대화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그 내용과 목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접점이 안 이루어지는데 김영철이 문 대통령의 말씀에 우리도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의지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원래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대화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인지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언론 매체에서는 비핵화는 꺼내지도 말고 우리에게 비핵화를 바라려면 태평양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미국과의 실질적인 대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성무 센터장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어제 이방카 백악관 선임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말이죠. 폐막식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뭐 눈길이라도 서로 마주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개회식 때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심처럼 어제 폐막식 때 과연 이방카와 같이 온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악수라도 할 것이냐. 굉장히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어제 지금 폐막식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바로 옆에가 지금 이방카 보좌관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뒤가 이진성 헌재소장과 오른쪽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데 어찌 보면 손 뻗으면 만날 수 있는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어떤 대화라도 혹시 눈인사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눈길도 주지 않았고 당초 이방카가 북한과 접촉할 없었다. 대화할 용의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태에서도 그걸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방카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계속해서 같이 동행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방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2박 3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이방카 어쨌든 지난번에 일본 방문했을 때는 일본 국민들이 거의 미국 아이돌 스타가 온 것처럼 열광적으로 환호했는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또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23일 날 우리나라에 왔었죠. 전용기를 통해서 왔는데 그날 밤에 청와대 초청 만찬을 김정숙 여사하고 함께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해서 만찬을 한 거를 첫 일정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평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창에서 미국 선수단을 격려 위로했고요. 특히 24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인데 스키 점프장에서 스노우보드 남자 결승전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보면서 굉장히 친한 모습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희 같이 앉아서 응원도 하면서 셀카를 같이 찍는 아주 친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폐막식 때 엑소 그리고 CL 이런 아이돌 스타들하고 함께 같이 만나서 우리 애들이 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엑소 멤버들하고 같이 문재인 대통령. 이 멤버들이 엑소 멤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엑소가 다음에 미국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해도 되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오늘 아침에 다시 출국을 했습니다. 예, CL과 엑소가 이방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와 만나는 모습 여러분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방카를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폭스뉴스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어려운 곳인데 이런 나라에 보낼 적임자로서 이방카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큰딸에 대한 그 한없는 자부심과 신뢰를 보여줬단 말이죠. 이방카와 펜스 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폐막식 참석. 물론 북측과 공개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야말로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가 되는 것은 물론 북미 관계 개선,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 이방카가 와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부의 노력과 그다음에 김정은의 결단이 있었고 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또 작동했고 이번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과거와는 그 제재의 수위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굶어 죽든지 맞아 죽겠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동력이 또 사그러지면 또 안 되는 정말 고개사의 어떤 절묘한 지혜로운 김영철을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 정부가 비핵화 쪽으로 뭔가 하나만 이끌어내면 요번에 왔던 백악관 대변인 인터뷰할 때 보면은 그 비핵화에 대한 자그마한 움직임만 있으면 우리도 대화 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전에는 많은 대화는 어렵겠다. 대화는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많은 대화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저는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화가 되는데 이제는 그 대화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합이 돼가지고 우리를 소외시키는 타입이 돼도 안 되고 그렇다고 파국이 돼가지고 정말 위기로 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다 준비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그 타협안도 마련하고 또 하나는 결렬돼가지고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하고 했을 때 우리 국가 안보를 지금처럼 느슨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그 방안 양쪽을 다 마련해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협력도 도모하고 그래서 북한을 결국은 양보시키고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할 때는 조금 인센티브도 이를테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개성공단 금강산도 갈 수 있고 남북경협도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미국한테는 압박만 가지고는 해결된 적이 없으니까 대화도 해야 됩니다라고 또 미국한테는 얘기하고 이런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위기 상황까지 몰렸다가 이제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는 마련됐어요. 상황이 반전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건 모든 게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 그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운전대론을 주창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운전자 역할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평창올림픽은 하나의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것, 북한의 참여를 주도하고 도발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1차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역시 이제 미국, 북한 양측 대표단이 이제 와서 현장을 보고 또 우리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홍 박사님 말씀대로 김정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뭔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고 있는데 남북 대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는 해법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김여정과 김영철이 분명히 보고 돌아가서 김정은의 결심을 유도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은 소중한 전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역시 김정은이 비핵화에 관해서는 일체 움직임이 없이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 상황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한미 확고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향한 압박과 제재의 수위,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 물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요. 그것이 우리로서는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하려면 사실 1시간, 2시간, 하룻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부분은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